사실 치매라는 것은 콕 찍어서 이 한 가지 질병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질병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의 인지기능,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다 묶어서 치매라고 부르는데요. 그 치매 원인이 뇌를 다쳐서 치매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뇌가 문제가 생겨서 치매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혈관이 막혀서 혈관성 치매, 뇌가 망가져서 생기는 치매도 있을 거고요. 제일 흔한 건 흔히 알려진 알츠하이머 치매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서 치매라는 큰 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 치료는 그 원인이 뭔가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수술을 해서 낫는 치매도 있습니다. 수두증 같은 경우는 치매 증상에 포함이 되는데 뇌에 물이 많이 차서 생기는 병인데 물기를 뱃속이나 몸의 다른 부분으로 돌려주는 수술을 하면 치매 증상이 상당히 완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제일 많은 원인은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이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건 뭐냐면 베타 아멜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뭉쳐지면서 그게 덩어리를 이루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약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이런 독성 단백질 자체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기억력에 관련되는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줘서 기억력을 조금 도와주는 형태로 갔고, 그걸로 인해서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긴 하지만, 뇌 기능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걸 조금 도와주고 천천히 진행되도록 억제하는 정도에 그쳐왔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뇌과학자들이 이 방법 이외에 좀 더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되었고요. 제가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치매는 치료가 안 될 것 같다, 치매 근본적인 치료약은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환자한테 쓰는 약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됐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고 효과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안 되지만 조만간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희망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치매의 큰 부분을 또 차지하는 것이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뇌가 점점점 쪼그라드는 게 실제로 뇌 영상에서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술을 정말 많이 드시고 필름이 끊어지는 현상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블랙아웃이라는 거는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너무 떨어져서 기억 자체가 해마의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안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블랙아웃이라는 증상이 생겼다는 거는 그만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가 되니까 블랙아웃이 잦아지면 알코올성 치매로 갈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절주 금주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안 해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들 아실 거예요. 뇌가 언제 쉬겠어요? 잘 때 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눈 감고 있어도 생각도 안 하잖아요. 팔다리는 이렇게 쉬고 있지만 뇌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럼 뇌는 언제 쉬느냐? 잘 때 쉽니다. 심지어는 잘 때도 100% 쉬지는 못하죠.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냐면 그날 일어났던 것들 중에 장기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들을 밤사이에 저장을 합니다. 또 아주 중요한 것이 낮 시간에 생겼던 노폐물들, 뇌에 쌓인 노폐물들을 밤 동안에 뇌 밖으로 흘러보내게 됩니다. 노폐물 처리를 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잠을 제대로 안 자면 장기 기억 저장이 안 되고요. 뇌에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걸릴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꼭 그것까지 따지지 않더라도 잠 못 자면 일단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이면 그런데 점점점 오래 걸리면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밥맛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뇌 건강을 지키려면 잘 자야 되고, 잘 자려면 수면의 질이 중요하죠. 수면 시간도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잘 자줘야 되는데 그게 딱 잘라서 몇 시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자는 게 좋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잔다, 평생을. 그러면 내가 밤에 꼭 해야 될 숙제들을 그만큼 덜 하는 거기 때문에 치매가 발병할 확률이 쭉쭉쭉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너무 많이 자더라도 뭐 심혈관계라든지 다른 문제가 생긴다. 너무 많이 자는 게 좋지 않다. 이런 연구들도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시간을 질 좋은 잠을 자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밤에 잘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밤에 잘 수 있도록 하려면 낮밤 구분이 돼야 됩니다.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불을 꺼서 밤이라는 걸 내 몸이 저절로 인식하게끔 오랜 기간 동안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로 물질이 어느 정도 축적이 돼야지 잠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하다는 거는 운동과 관련된 피로감입니다. 몸을 움직여서 아데노신이라는 피로 물질이 충분히 쌓이면 졸리게 됩니다. 커피가 그런 걸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잠이 확 깨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잠을 잘 자려면 아주 간단해요. 낮에 땀 흘리면서 운동해서 아데노신을 채운 다음에 저녁에는 불 끄고 졸리게 하면 됩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되더라도 이런 게 몇 날 며칠 오래 축적이 되면 내 몸이 잘 잘 수 있는 몸이 될 겁니다. 우리가 밤새 자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물 마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밤새 물을 안 마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몸속에 가지고 있던 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쥐어짜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아침에 물 한 컵 딱 마셔주면 온몸에 물이 쫙 퍼지면서 다시 세포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원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세포가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본 중에 기본 원료가 물인데 그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 세포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물을 많이 마시라는 얘기를 참 여기저기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다. 너희들 돌팔이다.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너희들이 하는 얘기는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물 많이 마셔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물을 많이 마셔서 문제되는 분들보다는 물을 너무 적게 마셔서 문제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뭐 하루에 유지되려면 뭐 1.5리터 대충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물 자체를 요 조그만 생수통 하나 뭐 300cc, 500cc조차도 안 마시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나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갈증 중추가 기능이 떨어집니다. 내가 목이 말랐을 때 목이 마르다고 느끼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게 되면 하루에 너무 물 마시는 양이 적고 실제로 그래서 환자들을 피검사, 혈액검사를 해보면 소견에서 탈수로 나오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때 물어보면 생각해보니까 물 별로 안 마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500cc도 안 마시는 것 같은데 물 따로 마시는 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라고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 거고요. 물을 어느 정도까지는 많이 마시더라도 결국 소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건강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병적으로 너무 많이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땀을 많이 흘리지도 않았는데 하루에 5리터씩 마시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체 내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때 한계가 생겨서 밸런스가 깨집니다. 몸 안에 나트륨 수치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마시는 게 좋다. 그리고 특정 질병을 가지신 분들, 대표적으로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라든지 간 기능이 지나치게 악화돼서 간경화까지 가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지침에 따르지 마시고 주治医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내가 하루에 마실 물 양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요즘 의사들이 여기저기서 욕 많이 듣고 있어요.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지나치게 떨어져 있고 또 검증되지 않은 의학 지식들이 여기저기 통해서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제가 진료 현장에서 의사로서 진료를 하다 보면 소위 말빨이 안 통해요. 말빨이 안 먹혀요. 의사가 얘기하는데 환자분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의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초록색 창에서 했던 얘기들을 더 믿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글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보통 동네 의원에서 계시는 원장님들보다 보통은 전문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너무 좋은 의료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눈만 조금 돌려보면 여기저기 각과 전문의들이 다 의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조그만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건물에 기계만 다 갖춰서 넣어주면 오늘 당장 여러 사람 살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들을 갖고 계신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런 전문가들 말을 잘 듣고 건강 관리를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은 자기가 챙기는 겁니다.
자기가 챙기는 거고, 운동해야 되고, 생활 습관 잘 길러야 되고, 적당히 잘 먹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도움을 조금 받으시면 아주 완벽한 건강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